안녕하세요. 오늘은 HTML 웹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웹에서 뭔가를 표현할 때 나는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면 좋겠구나 라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웹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도움 SVG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도움 SVG 캔버스가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돔이라는 걸 찾아볼게요. 그래서 위키백과를 보면은 돔이라는 거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네요. 그래서 돔은 XML, HTML 문서의 각 항목을 계층으로 표현하여 생성, 변형,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페이스다 라고 하네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저희가 보는 모든 웹사이트는 HTML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 구글, 네이버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HTML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HTML 문서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문서인데 그거를 어떤 계층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거를 쉽게 생성, 변형,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페이스가 돔이다. 좀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돔이라는 건데 이제 HTML 문서를 어떤 구조로 나눠놨죠. 그래서 가장 상위가 루트 엘리멘트가 있고 그 아래 헤드, 바디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틀 뭐 H1, A 태그 이런 식으로 쭉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HTML 문서를 어떤 계층 구조로 만들어서 이거를 변경하기 쉽게 만든 거가 돔이에요. 음,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만드는 웹사이트는 돔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돔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구조를 변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이게 인덱스 HTML, 그러니까 돔의 구조죠. 그래서 이 도큐멘트는 HTML이라는 도큐멘트고 이 HTML 태그가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드, 바디라는 게 있죠. 어떤 계층화된 구조가 돔입니다. 그래서 이게 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바디 안에 뭐 div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div에 뭐 돔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돔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태그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층화돼서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든 거가 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자면 SVG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돔 안에 SVG 캔버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돔이 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SVG 캔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돔은 SVG 캔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돔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SVG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캔버스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렌더링 된 건 없는데 크롬 디버깅 창에서 보시면은 이제 div 들어가 있고 h1, svg, canvas라는 게 들어가 있죠. 각각의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3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돔 안에 svg, canvas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소스를 보시면은 각각 3가지 다른 영역에 돔, svg, canvas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코딩 강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드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따라 하시기보다는 돔, svg, canvas가
어떻게 그려지는구나, 어떻게 생성이 되는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는 돔이 있고 가운데는 SVG, 그 다음에 캔버스가 오른쪽에 있어요. 영역을 보시면은 이 하늘색 영역 돔 안에 이 div로 되어 있는 초록색 영역이 있는 거고, 이 핑크색 영역은 다 SVG 영역이고, SVG 영역 안에 초록색을 그리는 코드가 또 있는 겁니다. 초록색 SVG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캔버스는 이 노란색 영역이 전체가 캔버스 영역이고, 그 안에서 이만큼의 영역에 초록색 네모를 그려라 라고 코드를 짜는 겁니다. 딱 보시면은 초록색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코드를 봐야지만 이게 이제 div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VG로 되어 있구나, SVG 안에 rect라는 SVG 요소가 들어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캔버스라는 거 안에서 어떤 초록색이 렌더링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코드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 초록색 상자 네모를 그리는 거 외에도 이제 원을 그리는 것과 이제 별 모양을 그리는 것과 텍스트 글자를 그리는 거 4개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은 이 도움으로 그리는 것은 이 div라는 걸로 만들고 클래스를 바꾸면서 CSS로 어떤 모양과 색깔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SVG라는 걸로 그리는 거는 SVG 안에 rect라는 걸 추가해서 만들고, 서클이라는 원을 추가해서 만들고, 이제 폴리곤에 포인트, 어떤 점들을 설정해가지고 별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걸 추가해서 만드는데, 돔이랑 SVG는 이런 계층 구조로 HTML 문서로 만드는 데 비해서 이제 캔버스라는 거는 캔버스라는 도움을 하나 딱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또 보시면은 이 캔버스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와서 마이 캔버스 있죠? 마이 캔버스를 가져와서 렉트를,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 코드, 그 다음에 드로우 스타 별을 그리는 코드는 또 이런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로 별을 그리는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그리는 코드도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돔과 SVG는 이런 식으로 HTML 문법으로 그릴 수가 있다. 하지만 캔버스라는 거는 캔버스를 추가한 다음에 JS에서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그릴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돔과 SVG는 이건 처음부터 웹표준이라서 어떤 웹표준 돔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SVG랑 돔은 일반적인 HTML, XML 문법으로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캔버스는 자바스크립트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돔과 SVG는 HTML, XML 문법, 캔버스는 자바스크립트로 뭔가를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나옵니다. HTML 문법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HTML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가 뭐 첫 번째가 뭐 CSS죠. CSS가 이제 HTML 도움의 어떤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도움으로 그린 초록색과 SVG로 그린 초록색은 CSS로 어떤 모양들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웹 도메는 미리 정의된 이벤트들이 있죠. 이게 뭐 클릭이 될 수도 있고,
마우스를 올라갔을 때 마우스 오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HTML, XML 문법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캔버스에서는 이런 클릭, 호버를 하려면은 또 어떤 함수들 만들어서 내가 네모를 찍었는지 네모에 어떤 마우스가 올라갔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돔과 SVG는 일반적인 HTML, XML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CSS랑 이벤트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웹표준, 웹 접근성,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웹표준, 웹 접근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각각의 HTML 돔마다 어떠한 알트 값이나, 그러니까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텍스트로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마우스가 아니라 탭이나 어떤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어떤 웹을 설명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돔과 SVG는 HTML 문법으로 그리기 때문에 웹표준과 웹 접근성을 쉽게 충족시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EO, 검색 엔진 최적화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 뭔가를 검색했을 때 이제 얘네들이 HTML에 있는 어떤 돔들을 쫙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 이 웹페이지가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가 이제 도움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들이. 하지만 이 캔버스라는 거는 캔버스 돔이 하나 들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돔 구조가 아닌 자바스크립트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최적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돔과 SVG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좀 유리하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가끔 이제 웹페이지를 보면은 컨트롤 F 같은 걸로 어떤 것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텍스트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돔과 SVG는 검색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SVG라는 거를 새긴 것도 H2라는 H2인가요? 잠시만요. 네, H2라는 어떤 도움을 사용했기 때문에 컨트롤 F를 하면은 SVG라고 하면은 이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도움은 검색이 된다. 근데 캔버스 안에 있는 어떤 텍스트들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박스만 있는데 일단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캔버스에서도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헬로우를 검색을 하면은 돔에 있는 헬로가 검색이 되고 SVG에 있는 헬로가 검색이 되는데 캔버스에 있는 헬로는 검색이 되지 않죠. 이거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장단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F를 해서 찾기가 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돔과 SVG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도 이 컨트롤 F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돔을 검색하기 때문에 돔과 SVG에서만 최적화되어 있다. 네, 뭐 나머지 CSS 이벤트, 웹표준 웹 접근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돔과 SVG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캔버스에선 다 되지가 않아요.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클릭 돔이라는 거를 펑션을 돔에 달아놨고, 클릭 SVG라는 거를 SVG 안에 요소들에 달아놨고, 이제 클릭 캔버스라는 거를 캔버스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JS에 보면은 클릭 돔, 클릭 SVG, 클릭 캔버스라는 거를 함수를 만들어 놨고, 이제 콘솔 로고로 뭘 클릭했는지 찍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돔 요소를 찍게 되면은 클릭 돔이라고 찍히죠.
그리고 SVG도 클릭 SVG라고 찍히는데, 이제 캔버스를 찍었을 때 이벤트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영역을 찍었을 때를 난 감시를 하고 싶은데, 여기를 클릭해도 캔버스를 찍었다고 판단을 하죠. SVG는 어떤 계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SVG를 클릭했을 때랑 이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랑 분리해서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돔도 마찬가지죠.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div라는 거가 이제 돔의 이 하늘색 영역이고, 그 안에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텍스트라는 거 안에 온클릭을 달아놨죠. 그래서 하늘색을 클릭해도 이 콘솔이 안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 돔이라는 텍스트를 찍었을 때만 이제 클릭 돔이라는 펑션이 이제 호출되게 되는 거죠. SVG도 마찬가지입니다. SVG라는 어떤 돔이 있고, 이거는 이제 마젠타, 이 핑크색 색깔이죠. 핑크색 색깔에는 이벤트가 없고, 그 안에 텍스트라는 거에 이제 클릭 SVG라는 펑션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만 이 클릭 SVG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영역을 클릭했을 때는 아무런 콘솔도 찍히지 않다가 이쪽을 클릭했을 때만 찍히게 되죠. 그런데 이 캔버스라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캔버스 하나만 덜렁 있죠. 어떤 계층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클릭 이벤트를 달 수 있는 거는 캔버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캔버스 안에 있는 요거에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캔버스 자체에 클릭 이벤트를 달아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영역을 클릭해도 다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찍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론 이 XY 찍은 XY 포인트의 위치를 보고 어떤 함수를 또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캔버스의 맨 왼쪽을 찍으면은 00 이제 XY가 나올 거고, 이 오른쪽 아래를 찍으면은 500, 500이 나올 건데, 이 XY가 예를 들어 뭐 가운데 쪽을 찍으면은 175, 220이네요. 그러니까 뭐 150보다 크거나 200보다 작고, 뭐 Y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X는 뭐 150보다 크거나 350보다 작고, 뭐 이런 조건들을 거셔야지 이 안에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일반적인 이벤트들, 클릭 호버라는 거가 이미 다 정의되어 있죠. 돔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돔 구조의 클릭 이벤트를 달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이 캔버스라는 거에는 그런 이벤트들을 직접 다 만들어줘야 된다가 기본적인 어떤 차이점입니다. 돔과 SVG는 이제 돔의 어떤 장점을 다 가져가는 거고, 캔버스는 돔의 장점을 가져가지 못하죠.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고, SVG랑 캔버스의 차이점을 잠깐 좀 집중을 해보자면은, SVG는 기본적으로 벡터 기반인 거고, 캔버스는 픽셀 기반입니다. 그래서 SVG는 일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캔버스는 포토샵이죠. 그래서 두 개의 렌더링 방식이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어떤 장점이 있죠. SVG 장점은 스케일러블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좀 커지더라도 표현되는 게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나온다. 그래서 확대 축소 시에 무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나 해상도에서 선명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게 SVG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웹사이트에서 로고나 어떤 중요한 아이콘들은 다 SVG로 만들죠. 어떤 이미지, 픽셀 기반이 아니라. 그래서 좀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이 헬로 SVG는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나오는 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캔버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영상에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떤 깨지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벡터 기반의 SVG는 이런 깨지지 않는, 아무리 크게 해도 무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 이 캔버스는 크게 하면은 텍스트를 포함한 어떤 캔버스 요소들이 다 선명도를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타내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캔버스를 쓰냐라고 좀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캔버스의 장점은 많은 스택 플로우나 뭐 어떤 답변에서 얘기를 하지만 캔버스는 성능이 좋습니다. 어떤 수많은 개체들, 수많은 요소들을 렌더링할 때 가장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헬로 SVG라는 텍스트를 한 개 딱 하는 거는 뭐 성능 차이가 없겠지만 헬로 SVG가 예를 들어 1000개, 10,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캔버스가 훨씬 빠른 성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답변에서 보면은 10,000개 이상의 요소를 렌더링 하려면은 캔버스를 사용해라 라고 다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를 봤는데 나머지 서클이나 별 모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클을 한번 해볼게요. 서클 똑같이 잘 그려지죠? 그 다음에 서클 이런 식으로 잘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보기에는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별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 모양도 만들고 캔버스에서도 별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별 모양을 다 렌더링 할 수가 있고, 이거 역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별 모양을 만드는 거는 좀 디버깅 창을 보면은 CSS로 만들다 보니까 이 영역 자체가 별 모양의 영역이 아니라 네모난 영역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SVG를 보면은 이 영역 안에서 이 포인트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 별 모양 초록색이 아닌 부분을 클릭하면은 어떤 이벤트가 안 일어나고 이 별 모양을 클릭했을 때만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쪽 이 핑크색 부분은 안 일어나죠. 초록색 부분만 일어나는 반면에 이 돔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색 부분을 클릭해도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물론 초록색을 클릭해도 일어나지만 하늘색 부분을 클릭해도 일어나고, 물론 이렇게 바깥 부분은 안 일어나겠죠. 그 이유가 어떤 렌더링은 이렇게 되지만 어떤 영역 자체가 네모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클릭해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캔버스는 역시나 아무데나 노란색 클릭해도 일어나게 되죠, 이벤트가. 그래서 아까 뭐 네모난 영역을 감시하는 거는 또 쉬운 코드겠지만 이런 어떤 별 모양을 클릭했을 때를 감시하는 거는 좀 더 복잡한 코드가 되겠죠. 이 XY가 이 별명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들어야 되니까 좀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SV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별로 좀 디테일한 클릭이나 뭐 마우스 오버 이벤트들이 가능하고, 돔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거나 뭐 동그란 것까지는 허용이 됐지만 이런 복잡한 모양에서는 디테일하게
마우스 클릭하는 영역이 해당 오브젝트 영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가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SVG는 정확한 오브젝트 영역의 이벤트 탐지 가능, 그리고 스케일을 키웠을 때 무결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와 해상도에서 선명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돔과 SVG는 이런 장점이 있고 SVG는 이런 장점이 있고 캔버스는 이제 10,000개, 1,000개, 10,000개가 넘는 오브젝트를 그릴 때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돔과 SVG는 어떤 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개, 10,000개가 넘어버리게 되면은 웹에서 좀 버벅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돔 요소가 1,000개, 10,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버벅대고, 게다가 여기서 뭔가 CSS로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이 돔을 뭔가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스케일을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1,000개, 10,000개가 한꺼번에 바뀔 때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약해지는, 프레임 레이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돔 하나에서 모든 걸 렌더링 하기 때문에 1,000개든 10,000개가 넘어가는 오브젝트라도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이면서 렌더링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돔 SVG 캔버스가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돔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SVG가 추가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SVG를 쓰지 않는 뭐 사이트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돔과 SVG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SVG라는 거는 어떤 로고라든가 어떤 차트, 어떤 데이터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유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SVG는 개체 수가 적거나, 그러니까 10,000개 이하거나, 그리고 표면적이 넓을 때 하면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스케일을 키웠을 때 이제 해상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고 큰 어떤 모니터에 나타내야 했을 때는 SVG를 하는 게 유리하고, 그 외에 캔버스로 이용을 하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뭐 10,000개가 넘어가는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거나 스케일이 변화되거나 뭐 어떤 컬러가 뭐 움직이면서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난다. 그런 좀 화려한 그래픽을 만들 때는 캔버스가 유리하죠. 그리고 좀 캔버스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2D 캔버스와 3D 캔버스가 있습니다. 3D 캔버스는 웹GL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어떤 웹에서 3D를 표현하면은 무조건 캔버스를 써야 되는 거고, 2D를 표현하더라도 이제 10,000개가 넘는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 사이트들은 캔버스를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D 캔버스보다 3D 캔버스 웹GL이 좀 더 성능이 좋고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메타버스나 뭐 XR, VR 아니면 뭐 요새 뭐 블록체인 쪽 어떤 화려한 인터랙션이 있는 사이트들은 거의 웹GL 캔버스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들려는 사이트가 일반적인 웹사이트, 그러니까 뭐 인풋을 받거나 이미지가 있거나 이런 사이트들이면 돔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떤 차트,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거나 하면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SVG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3D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오브젝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꺼번에 한 화면에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면은 캔버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좀 헷갈리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신기한 돔으로 만든 사이트나 아니면 SVG 만든 사이트나 캔버스로 만든 사이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